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혼을 하고 이제 30대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돌싱녀입니다. 사실 제가 부모님께 이혼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는데 시간이 조금 흐른 지금에서야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어요. 그동안 혼자서만 끙끙 앓아왔는데 이젠 드디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에요. 처음 부모님께서 제 이혼 소식을 들으셨을 때는 당연히 놀라셨죠. 표정만 봐도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 후 제가 왜 이혼하게 되었는지 설명하니 바로 시댁에 가서 따져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왜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지금은 외동딸로 살고 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살 터울의 오빠와 부모님이 함께 있던 내 식구였어요. 그런데 오빠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때부터 저는 자연스레 외동딸이 되었죠.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오빠가 예고 없이 떠난 후 저는 집안의 막내에서 단번에 맞다리자 가장이 되었어요. 부모님은 그동안 오빠에게 걸었던 기대를 이제 저에게 걸기 시작하셨어요. 오빠만 찾던 부모님이 이제는 저만 찾으시니 처음엔 제가 부모님께 주목받는 것 같아 조금은 기분이 좋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대는 저에게 큰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부모님의 목소리만 들어도 긴장할 정도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기대는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결국 결혼 정년기를 지나면서 부모님은 결혼 문제로도 저를 재촉하기 시작하셨어요. 매번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정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사실 제가 이 나이까지 결혼을 미룬 이유는 전부 부모님 때문이었거든요. 제 직업이 괜찮은 편이었지만 부모님은 제 직업에 맞는 평범한 남자로는 절대 만족하지 않으셨거든요. 부모님은 항상 저보다 더 나은 직업을 가진 사윗감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정년기를 넘기고도 결혼을 못하게 되었죠. 주변 친구들은 이미 다들 결혼해서 아이도 있는 반면 저만 홀로 싱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SNS에 남편이나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릴 때면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저 역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꿈이었거든요. 친구들에게 결혼해서 좋냐고 물으면 그들이 진심인지 눈치 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다들 결혼하지 말라며 손사래를 치곤 했어요. 싱글일 때가 제일 좋으니 지금 이 순간을 마음껏 즐기라고 조언하더군요. 종종 친구들의 시집살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의 삶이 정말 고달파 보이기도 했어요. 특히 신호가 있는 집안에서는 시어머니뿐 아니라 신우까지 더해져 명절 때 여자들끼리 기싸움을 하다가 완전히 지쳐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결심했죠. 만약 제가 결혼하게 된다면 신호가 있는 집안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누나나 여동생이 있는 남자와 없는 남자의 태도도 분명히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외동이거나 남자 형제만 있는 남자들은 저를 이해하는 척하면서도 전혀 공감하지 못했죠. 반면 여자 형제가 있는 남자들은 훨씬 눈치가 빨라서 제가 조금만 달라져도 금방 알아차리고 제가 원하는 걸 해주곤 했어요.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며 만난 남자들은 대부분 여자 형제가 있는 남자들이었죠. 하지만 부모님께서 매번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셔서 결국 결혼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30 중반이 되던 해에 직장 동료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었죠. 혹시 부모님의 까다로운 성향을 생각해보면 남편이 대단한 직업을 가진 사람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 저보다 훨씬 적은 월급을 받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남편의 직업만 보면 부모님 반대로 결혼이 어려웠을 텐데
저는 남편을 제 직장 상사라고 거짓말을 해서 결혼에 성공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거짓말이 너무 후회스럽지만요. 연애 시절 남편은 정말 다정했고 저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원한다면 뭐든지 해줄 것 같은 자기 간까지 내어줄 정도의 사람이었죠. 취미, 좋아하는 음식, 개그 코드까지 모든 것이 첩첩 맞았어요. 안 맞는 부분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저희는 완벽하게 맞는 커플이었죠.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남편의 여동생이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2살 연상이었고 그 여동생은 저보다 6살이나 어린 남편과 8살 차이 나는 거의 늦둥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어요. 처음 여동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결혼해도 될까 잠깐 망설였지만 콩깍지가 씌어서 친구들이 했던 말들은 전혀 생각나지 않았어요. 남편과 결혼하면 여동생이랑 같이 살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일까 싶었죠. 결혼 날짜를 잡을 때까지도 주변 사람들은 남편이 그 나이까지 결혼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며 이제 연애한 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결혼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 아니냐고 걱정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이 나이까지 결혼 못한 건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그때는 콩깍지인지 아니면 귀신이 씌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해주는 조언이나 경고는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남편 하나만 믿고 결혼을 강행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결혼 후 생활해보니 저희 부부가 분가를 해서 시댁에 갈 일이 거의 없었고 시어머니나 시누를 마주칠 일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큰 문제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죠. 명절이나 제사 같은 큰 행사가 아니면 시댁에서 연락도 거의 없었어요. 얼굴 볼 일이 없으니 당연히 시댁살이 같은 건 전혀 없었고요. 남편도 결혼 전과 다름없이 다정했고 함께 살면서 예상치 못했던 그의 세심한 면모를 발견하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은 애정을 느꼈어요. 남편은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불평하지 않고 그저 이해하며 함께 채워나가려 했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이 사람과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는 확신이 들었고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남편과 함께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변한 건 결혼 후 2년, 남편의 카드 거래 내역을 보기 전까지였습니다. 결혼 후 저희 부부의 재정 관리는 남편이 담당했어요. 남편이 재무팀에서 일했기 때문에 재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관리하는 것보다 그가 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저는 전적으로 남편을 믿고 맡겼죠. 그리고 남편이 평소에 불필요한 곳에 돈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저희는 남편의 통장에 돈을 모아두었고 은행에서 한 통장으로 여러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편 명의로 된 카드를 2개 만들어서 각자 하나씩 사용하고 있었어요. 1년 반 정도는 아무 문제 없이 카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제가 결제를 잘못해서 취소할 일이 생겼어요. 주말이라 전화로 취소가 안 되어 남편의 노트북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카드 내역서를 살펴보게 됐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발급한 카드 2개 외에 언제 발급됐는지도 모를 카드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 카드 내역서를 확인하자 누가 봐도 여자가 갈 만한 장소와 물건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네일샵, 마사지샵, 심지어 성형외과까지 결제 내역이 있었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싶었지만 비싸서 포기했던 고가의 여성용 화장품도 구매된 내역이 찍혀 있었어요. 남편이 그런 곳에 갈 리 없고 저런 화장품이 왜 필요했을까 생각했지만 답은 하나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남편의 외도였어요. 최근 들어 퇴근도 늦어지고 밤늦게 나가는 일도 잦아졌거든요. 남자들이 결혼하면 변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게 제 남편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남편이 외도 중이라는 결론에 이르자마자 화가 치밀어 오르고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이미 불륜 드라마 한 편이 돌아가고 있었죠.
저는 남편만 믿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니 배신감에 도저히 같이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나누던 사랑을 다른 여자와도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소름 끼쳤죠.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고 카드 거래 내역서를 저장해 제 폰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너무 화가 나서 안방으로 달려가 자고 있던 남편을 발로 차서 침대 밑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아, 깜짝이야. 절벽에서 떨어지는 줄 알았어. 자기야, 아침부터 왜 그래? 깨우려면 그냥 깨우지. 가만히 자고 있는 사람을 왜 밀어? 뼈 부러지는 줄 알았잖아. 잠이 와? 마누라 두고 딴 여자랑 바람 피워놓고 어떻게 잠이 오냐고. 그동안 나 몰래 이런 짓 하고 다니면서 좋았겠다. 딴 여자라니?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너 몰래 무슨 짓을 했다는 거야? 나야말로 자다가 이게 무슨 봉변인지 모르겠네. 바람 피운 놈들은 얼굴에 철판을 얼마나 두껍게 깔고 다니길래 그런 짓 하고도 이렇게 당당하냐고. 남자들이 결혼하면 변한다더니 오빠도 똑같아. 꼴 보기 싫어. 내가 바람을 폈다고? 너 진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너 두고 바람을 왜 펴? 나 그런 놈 아니야. 너도 알잖아. 나한테는 너밖에 없다고. 그래? 그럼 이거 똑똑히 봐. 이게 당신이 외도했다는 증거니까. 당신, 나 몰래 카드 만들어서 여자한테 돈 바쳤더라. 이래도 계속 발뺌할 거야? 남편의 표정은 충격과 혼란이 뒤섞인 모습이었고, 저는 더 이상 그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가 들이민 카드 내역서를 보더니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된 건지 저와 눈을 못 마주치고 얼굴은 점점 새하얘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까의 당당한 모습은 사라지고 말까지 더듬으면서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은 말이야. 화내지 말고 들어. 알겠지? 이 얘기 들으면 분명 너가 화낼 것 같아서 그동안 말 못했거든. 아까는 그렇게 당당하더니 증거 보여주고 나니까 이제서야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 나 이미 오빠랑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어. 그러니까 변명할 필요 없어. 그딴 변명 들어줄 생각도 없으니까 바람 피운 건 진짜 아니야. 그건 진짜 맹세할 수 있어. 사실 그게 그 카드가 우리 엄마랑 동생이 쓰고 있는 카드야. 그 내역서에 찍힌 것도 엄마랑 동생이 쓴 거고 뭐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그걸 왜 쓰는데? 아니 왜 내 허락도 없이 당신 마음대로 그래서 통장에 당신 돈만 있어? 아니잖아. 적어도 나한테 물어보고 결정했어야지. 나도 이렇게까지 흥청망청 쓸 줄은 몰랐어. 그렇다고 다시 카드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혼자서 그 돈 메꿔보려고 밤에 대리도 뛰고 했는데 미안해. 요즘 퇴근도 늦고 밤마다 계속 어딜 나가더니 이것 때문이었던 거야.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싼 똥 혼자서 치우느라 오빠도 참 미련하다. 알고 보니 그 카드 내역서에 찍힌 것들이 다 시어머니와 신호가 쓴 것들이더라고요. 돈 버는 저도 벌벌 떨면서 결제하는 것들을 시어머니와 신우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남의 돈으로 저런 것들을 다 하고 다녔다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누구는 남 밑에서 좋은 소리 안 좋은 소리 다 들어가며 힘들게 돈 벌고 있고 누구는 집에서 놀면서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쓰고 있고 지금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저는 당장 시댁에 가서 남편이 줬던 카드를 다시 뺏어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대로 놔뒀다간 당장 저희 생활비도 다 날아가게 될 것 같았거든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옷을 대충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입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으로 가니 시어머니와 신우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속편하게 TV를 보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제가 온 줄도 모를 만큼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보고 있는데 진짜 한심해 보였어요. 어머님, 우리 그이가 준 카드 지금 어디 있어요? 그 카드 당장 내놓으세요. 카드 받은 거 알고 온 거니까 발뺌하실 생각 마세요.
허머 깜짝이야, 너 언제 왔냐? 카드 무슨 카드 나 카드 같은 거 받은 적 없는데 시댁에 다짜고짜 찾아와서는 이렇게 시어미한테 눈 부릅뜨고 따지는 행동은 누구한테 배운 거니? 그 이한테 카드 받으셨잖아요. 제가 언제까지 모를 거라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남의 돈을 그렇게 흥청망청 쓰시면 어떡해요? 남의 돈 그게 어떻게 남의 돈이야? 우리 아들 돈이지 이만큼 키워줬는데 우리 아들 돈도 내 마음대로 못 쓰니? 카드 안 받으셨다더니 받으셨네요. 주세요. 당장 카드 어디 있어요? 다시는 저희 돈 마음대로 쓰지 마세요. 그거 아드님 돈 아니고 거의 다 제 돈이에요. 언니 진짜 꽉 막혔다. 언니가 저희 집으로 시집 왔으니까 언니도 이제 저희 식구 아니에요. 가족이 돈 좀 필요하면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지. 그것 좀 썼다고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고 그래요?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냐고요. 아가씨 그렇게 돈이 필요하면 집에서 놀지만 말고 일을 하세요. 우리는 무슨 돈을 낳아요? 아니잖아요. 저희도 다 남 밑에서 힘들게 일해서 번 거예요. 아, 네네. 남 밑에서 정말 수고가 많으시네요. 아니 막말로 제가 오빠 통장에 있는 돈 쓰는 건데 언니 돈이라는 증거가 없지 않아요. 저희는 당연히 오빠 돈이라고 생각하고 쓴 거잖아요. 카드 내놓으라고 하니까 시어머니와 신우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카드를 안 주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통장 명의만 남편 거지 그 안에 있던 돈은 거의 다 제 돈이었거든요. 저랑 남편 월급부터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거기 있는 돈이 전부 남편 돈일 리가 없잖아요. 여기서 더 말해봤자 제 입만 아플 것 같아서 카드를 못 받은 채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카드를 쓰지 못하도록 도난 카드라고 신고를 해놓았죠. 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신호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랑 그 난리를 쳤으면서 카드를 들고 마사지샵에 간 거예요. 언니가 카드 도난 신고했어요. 마사지 받고 결제하려니까 도난 카드라고 안 된다잖아요. 도난 신고한 거 빨리 취소해요. 얼른요. 당장 결제할 돈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게 진작 카드 달라고 했을 때 주셨어야죠. 제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랑 싸운 지 지금 몇 시간이나 됐다고 그새 그 카드를 들고 나가셨어요. 언니 진짜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저희 오빠랑 이혼하고 싶어요. 빨리 도난 신고 취소하라고요. 결제를 못해서 못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가씨 사정이죠. 잘 됐네요. 아가씨 거기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평생 거기서 살면 되겠네요. 그럼 잘 지내봐요. 저는 도난 신고를 취소해줄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남편은 저희 통화를 듣고 옆에서 안절부절 못했지만 제가 화가 난 게 보이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남편 휴대폰이 시끄럽게 울리길래 봤더니 신호가 이번엔 남편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남편이 폰을 들고 제 눈치를 보길래 남편 폰을 빼둬서 그대로 전원을 꺼버렸어요. 눈치 없이 신우 편을 들었다간 이혼당할 것 같으니 제가 자기 폰으로 몰아든 얌전히 있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시던 돈으로 대신 결제를 하고 신우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일이 생길 걸 방지해서 남편에게 돈 관리를 따로 하자고 했어요. 남편도 순순히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원래 쓰던 통장에 이미 시어머니와 신우가 돈을 다 써버려서 얼마 안 남았길래 달라고 하기에도 뭐해서 그냥 남편 보고 가지라고 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들켰고 더 이상 숨길 것도 없다고 생각한 건지 시어머니께서는 뻔뻔하게 대놓고 저한테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과 돈 관리 정리하면서 부모님들도 각자 보살피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평소 시어머니께 드리던 용돈이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 난 용돈을 들먹이면서 저보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이번 달에 들어온 용돈 보니까 반이나 줄었던데 도대체 그 돈으로 둘이서 어떻게 생활하라는 거야? 굶으라는 말이야. 어머님 그걸 왜 저한테 따지세요? 따지시려면 남편한테 따지셔야죠. 이제부터 부모님들은 알아서 모시기로 얘기했어요. 그렇게 돈이 부족하시면 아가씨 보고 일하라고 하세요. 뭐 희언 이거 시어미한테 말하는 싸가지 봐라. 네가 뭔데 우리 귀한 딸한테 일하라 말아야. 그럼 아들은 안 귀하신가 봐요. 남편은 지금 어머님이랑 아가씨 사치스러움 때문에 낮에 회사 다니랴 밤엔 대리기사 하랴 바쁘게 살고 있는데 안 불쌍하세요? 장남이면 어미와 동생 먹여 살리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뭔 대수라고. 다른 집 장남들도 지금 가족 먹여 살리느라 똥줄 빠지게 일하고 있어. 저는 시어머니의 태도를 보고 제 남편이 진짜 시어머니의 친아들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어요. 어떻게 저런 성품을 가진 사람한테 착한 남편이 태어난 건지 정말 의문이었죠. 시어머니께서 찾아오실 때마다 돈을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긴 하지만 돈 못 받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꾸준히 오셔서 제게 번 돈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은 시어머니께서 신호가 급하게 수술해야 하는데 당장 수술비 결제할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다며 울면서 제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일단 무슨 일 때문에 수술을 해야 하는지는 몰라도 너무 급해 보여서 돈을 몇백만 원 보내드리긴 했어요. 돈을 보내고 생각해봤는데 보통은 수술하고 입원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니 퇴원 수속할 때 수술비랑 입원비를 한 번에 결제하지 않나요? 계속 의심은 들었지만 진짜 아플 수도 있는 거니까 섣불리 따지고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슬쩍 떠봤어요. 오빠 일하고 있었을 텐데 미안해. 다름이 아니고 그 아가씨 말이야. 아가씨 별일 없지 잘 지내지. 갑자기 지연이는 왜 걔야? 늘 잘 지내지. 아까도 백화점 간다고 들떠있던데 돈이 어디서 난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명품 가방 살 거라고 신났더라고. 몰래 알바라도 했나? 뭐 백화점에 간다고 했다고 언제 그랬는데 아가씨랑 최근에 통화한 게 언제야? 아가씨 아픈 거 아니었어? 지연이 아프대. 어디 아프대? 난 그런 소리 전혀 못 들었는데 잠깐 체했었나? 지금 통화 목록 보고 있는데 20분 전에 통화했네. 근데 그건 왜 20분 전에 통화했다는 남편의 말에 대꾸도 안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퇴근하자마자 시댁으로 달려갔죠. 시댁에 갔더니 저를 맞이하는 건 수술받아서 병실에 누워 있어야 할 신우가 떡하니 거실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것도 명품 가방을 아기 다루듯이 애지중지 껴안으면서요. 주방에서 고기를 더 가지고 나오던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놀란 나머지 들고 있던 고기를 위로 던져서 바닥에 다 떨어뜨리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놀라는 소리에 신우도 고기를 입에 넣으려고 하다가 저희 쪽을 쳐다봤고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젓가락을 떨어뜨리더라고요. 일단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휴대폰을 들어서 남편에게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했어요. 남편이 시댁으로 오는 동안 셋은 그 자리에서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고 어색한 기류만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신우는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조용히 다시 종이백에 넣더라고요. 유진아 무슨 일이야? 나 왜 오라고 한 거야? 근데 여기 분위기가 왜 이래? 나 없는 동안 싸웠어? 야 지연아 엄마랑 언니 싸워서 고기는 왜 또 땅바닥에 뒹굴고 있대? 오빠 여기서 선택해. 시댁이야. 나야 어머님이랑 아가씨 아니면 나야 딱 한 번 기회 줄 거야. 잘 생각해보고 선택해. 다짜고짜 웬 똥땅지 같은 소리야.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 아니 갑자기 내가 왜 선택해야 하는 건데 설명을 해줘야 고르든지 말든지 하지. 시댁 선택하면 나랑 이혼하는 거고 나를 선택하면 앞으로 시댁이랑은 연 끊어야 돼. 오늘 어머님이 아가씨 수술해야 된다고 나한테 500만 원이나 가져가셔서 뭐 엄마 지연이 어디 아픈데? 어디 아프길래 500만 원이나 가져간 거야? 그 정도면 큰 수술 아니야. 그래서 언제 수술하는데 아가씨 수술 안 해?
지금 보는 것처럼 너무 건강해서 수술 같은 건 아마 영원히 안 할 것 같네. 나한테는 수술한다고 거짓말 치고 그 돈으로 명품 가방 사셨댄다. 그러고 고개가 잘도 넘어가네. 단독과. 아주 제 말을 듣고 남편도 어이가 없었는지 헛웃음만 치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당장 시댁인지 저인지 남편 보고 선택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어떻게 고르냐고 저도 포기 못하고 시댁도 핏줄이라 포기를 못하겠대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와 신우도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아가, 내가 잘못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됐는데 내가 잘못했어. 우리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지 않니? 그러니 이혼만은 안 하면 안 되겠니? 그래요. 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오빠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명품 가방이 너무 갖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오빠가 무슨 죄예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이혼은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비마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 아들 우리 때문에 이렇게 이혼당하면 너무 불쌍하잖니? 언니, 제가 내일 가방 다시 환불해서 돈 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요.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절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약속할게요. 각서 쓰라면 각서도 쓸게요. 저는 시댁 식구의 사과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절대 가족을 버릴 수 없는 성격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혼하겠다고 말하고 저를 잡고 있던 시어머니와 신우 손을 뿌리치고 시댁에서 빠져나왔어요. 저는 곧장 집으로 갔고 제 짐을 다 챙겨서 일단 당분간만 친구 집에서 살기로 했어요. 날이 밝는 대로 이혼 소송을 하러 갔어요. 처음 발견했던 남편의 카드 명세서와 시어머니와 통화했던 것 그리고 돈 보낸 내역까지 증거로 제출했어요. 업무 특성상 제 휴대폰으로 전화하면 자동으로 녹음이 되게 설정해 놨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통화했던 것이 다 녹음되어 있었죠. 그리고 남편한테 시댁에 오라고 했을 때도 전화를 끊자마자 휴대폰에 있던 녹음 기능을 이용해 시댁에서 나눈 대화들도 다 녹음을 해놔서 그것도 같이 증거로 제출했어요. 이혼 소송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제출한 증거물을 확인하더니 남편 쪽에 유책 사유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고 남편은 저한테 위자료와 시댁에 뜯겼던 돈을 배상해야 했어요. 하지만 당장 제게 줄 돈이 없어서 결국 남편의 월급을 압류했죠. 아직까지도 매달 남편에게 위자료를 나눠서 받고 있어요. 벌써 이 일도 3달 전 일이 됐네요. 시간이 어쩜 이리도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3달 동안 친구에게 생활비를 반 보태면서 생활하다가 드디어 오늘 본가로 돌아갔네요. 부모님께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고민하다 보니 3달이 지나 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와중에도 거실에서는 부모님께서 화내는 소리가 들려요. 전 남편에게 통화를 한 것인지 아버지께서 이놈 저놈 소리를 다 하고 계시네요. 저는 아마 앞으로 재혼은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을 해보니 결혼은 저랑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언젠간 좋은 사람이 생긴다면 생각은 한번 해보겠지만 안 할 확률이 확실히 높아요. 그리고 제가 신호의 안 좋은 면만 말한 것 같은데 제 신호가 그랬었다는 거지 안 그런 신호분들도 분명 많을 거예요.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 가끔 들으면 신우와 친구처럼 지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 본인도 누군가의 신우인데 제 글에 신우가 나쁜 존재라 적혀 있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 같은 신우가 있는 반면에 아직도 저렇게 나쁜 신우도 존재하는구나라고만 생각해 주세요. 이제 저는 부모님께도 이혼 소식을 전했으니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하나 푼 기분이에요. 앞으로는 저희 부모님도 챙기고 제 자신도 챙기면서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요. 이건 제 생각인데 아마 전 시어머니와 전 신우의 씀씀이는 평생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 그 둘 때문에 죽어나가는 건 전 남편 하나뿐이겠죠.
여러분들도 결혼할 때 남편만 믿고 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까지 잘 알아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저처럼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했다가 험한 꼴 당하면 안 되잖아요. 둘이 좋아서 하는 게 결혼인 건 맞지만 경험해보니 둘만 좋다고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모든 신중에서 나쁠 건 없으니까 충분히 시간을 두고 뭐가 현명한 선택인지 잘 판단하시길 바래요. 이왕 결혼하는 거 남편과 죽을 때까지 잘 사는 게 좋잖아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늘 건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앞길을 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